옛날 어느 고을에 복돌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보기엔 평범한 사내였으나 글도 읽고 쓰며 눈치도 빠른 사람이었지요. 복돌이는 주인댁 밭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했는데 그해 여름 어느 날도 해는 머리 위에서 내리쬐고 들판은 숨이 막힐 듯 더웠습니다. 야, 복돌아 밥 먹고 해라. 부엌에서 일하던 여종 월이 손수 밥상을 이고 밭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월아. 복돌이는 허거업지겁 밥을 받아들고 흙 묻은 손을 털며 웃었지요. 온몸은 땀에 젖었고 배는 등불이던 참이라. 월인가 가져온 보릿밥과 된장국이 그 무엇보다 귀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복돌아, 너 언제 나한테 청혼할 것이냐? 나를 이대로 노처녀로 만들 속셈이냐? 월의 말에 복돌이는 먹던 나무를 목에 걸릴 뻔했습니다. 월아, 밥부터 좀 먹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 밥이 죽을 째냐? 지금 나한테는 일륜지 대사가 중하지 않다 이 말이여? 내 나이 내년이면 30인데 언제까지 밥머리만 보며 살란 말이야. 아, 글쎄 나도 가진 게 있어야 청혼하지 않겠냐. 손에 쥔 거라곤 이 몸뚱이뿐인데 그걸로 되겠느냐. 이 사람 보게. 너 혹시 마음에 다른 여인 생긴 건 아니겠지? 어서 입을 열어보시지. 누가 나 같은 놈을 좋다 하겠나? 걱정도 팔자요. 복돌이는 애써 웃었지만 월에는 투덜거리며 빈 그릇을 챙겨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이를 일찍 접고 산 너머 가을가로 향했습니다. 평소 혼자서만 알고 있던 물가였지요. 몸을 씻기 위해 집신을 벗고 들어서려던 찰나 복돌이는 깜짝 놀라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을 한가운데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기가 어째서 목욕탕이 되었단 말이냐? 복돌이는 황급히 바위 틈에 몸을 숨겼지만 눈은 자꾸만 그 여인에게 끌려갔습니다. 백옥 같은 피부, 흐르는 물결에, 휘날리는 머리칼,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내가 귀신에 홀린 것이냐?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여인은 목욕을 마치고 옷을 주섬주섬 입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들이 가서 숨어있는 바위 옆을 스르르 지나가는데 아니, 이게 누구시라오? 마님.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복돌이네 주인 댁의 젊은 마님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례를 치르고 몇 해 지나지도 않아 서방을 병으로 잃은 과부였지요. 평소에는 단정하고 고고하여 범접하기조차 어려운 마님이었는데 그날 복놀이의 눈에 비친 마님은 그저 한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날 반복돌, 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님의 하얀 어깨가 그 숨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복돌이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창고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창고 한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으니 놀랍게도 그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마님이 술 냄새를 풍기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마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아무리 흔들어도 마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돌, 이는 조심스레 마님을 안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이쿠, 복들이 너 뭐 하는 거야? 월인가 마침 창고로 들어오며 복들이가 마님을 안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마님이 쓰러져 계셔서 안방으로 모시려는 중이요. 복놀이의 눈빛이 진심이었기에 월도더는 따지지 않았지만 눈초리는 여전히 의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마님을 조심히 안방에 눕혀주고 밭으로 향했지만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떠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계속 떠올랐고 걱정과 혼란이 뒤엉켰지요. 그날 저녁 복돌이는 다시 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야, 월아, 마님은 괜찮으신가? 왜 그렇게 마님 걱정을 하시나 혹시 무슨 일이 있었소? 마님이 아니면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삭도 못 받지 않느냐. 마님 건강하셔야 우리도 사는 거요. 그제야 월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낮에 깨어나셨다. 다시 잠이 드셨지만 큰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길한 느낌은 그 다음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침 공기를 쐬며 문을 열자마자 복돌이는 또다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님이 마당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복돌이는 한 걸음에 달려가 마님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마님 또 술을... 아이고야.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기에 복놀이의 눈에 비친 마님은 다시금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술에 젖은 속눈썹, 바람결에 흔들리는 치맛자락, 심장은 또 미친 듯이 뛰기 위해 시작했지요. 그때 또다시 너는 왜 또 안방에 있는 거냐? 월인과 복들이 신발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마당에 쓰러져 계셔서 그냥 둘 수가 없었소. 너 요즘 뭔가 수상하다. 마님 곁에 자꾸 얼쩡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청혼은 언제 할 것이냐? 복돌이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마님이 이 지경인데 내가 무슨 낯으로 청혼하겠나? 복돌이는 다시 밭으로 향했고 석양이 내릴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마님은 말끔히 차려입고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깊은 수심이 담겨 있었지요. 복돌이는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마님에게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마님, 그거 괜찮으신가요? 저녁 바람에 흩날리는 치맛자락 너머로 마님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복들이 왔느냐? 난 괜찮으니 염려 말거라. 요즘 드시는 술이 잦아 걱정되어 여쭈었습니다. 혹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별일 아니니 괜한 염려 말고 일하느라 피곤할 테니 어서 씻고 밥이나 챙기거라. 마님은 곧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정한 뒷모습이었지만 복돌이는 그 속에 맺힌 깊은 한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마님의 술기운은 잦아졌습니다. 낮이면 마루에 앉아 물끄러미 하늘을 보시고 밤이면 등불도 켜지 않은 채 방 안에 틀어박히곤 하셨지요. 며칠 뒤 바티를 마친 복들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무렵 낯선 남정네의 집신한 켤레가 마님 방향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움찔했지요. 누구야? 이 밤에? 그는 조심스레 뒷문으로 돌아가 안방 창가에 몸을 숨기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더는 봐주기 어렵소이다. 서방님이 남기신 빚 내가 무슨 수로 감당하란 말이오 진사나리. 그리 말씀하시면 전 어찌 살아갑니까? 하하하. 이미 말하지 않았소. 내 첩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요. 그리 아시오.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고을의 탐욕스러운 유지, 최진사였지요. 그자가 마님께 빚을 미끼로 첩자리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간 후 안방에서는 훌쩍이는 마님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복놀이의 가슴은 짓눌리는 듯 아팠지요. 이 일을 놔두고 볼 수는 없다. 복돌이는 문을 벌컥 열고 마님 앞에 나섰습니다. 마님, 다 들었습니다. 마님은 놀라지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돌아, 내 이 집과 땅을 잃고 너희들까지 흩어질까 두려워 밤잠을 못 이루었다. 내겐 만냥을 갚을 길이 없다. 그럼 진사놈 첩이 될 마음은 없으신 것이지요. 마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너에게 울지 않았겠지. 그 한마디에 복놀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님, 믿어주십시오. 이 일, 제 손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냥짜리 어음이라 서방님 살아계실 적엔 말 한마디 없다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들고 온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 이건 필시수작이다. 다음 날 새벽, 복돌이는 진사댁의 하인 상덕이를 찾아갔습니다. 상덕이, 요새 진사나리? 뭘 좋아하시더냐? 왜 설마 청혼이라도 하게? 허허, 웃지 마라. 마님 댁도 오래 못 버틸 듯하니 나도 새 거처를 마련해 둬야지. 그 양반 요즘 기반에 살다시피 하시지. 기생들한테 혼도 났다더니만 기반. 그 말을 들은 복놀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곧바로 그는 집으로 돌아와
마님을 찾아갔지요. 마님, 혹시 서방님 옷까지 남은 것 있으신가요? 한 벌 남아있는 게 있긴 하다만 그걸 왜 쓰려고 하느냐 필요한 일이 있어 잠시 빌리려 합니다. 마님은 아무 말 없이 상자에서 곱게 접어둔 옷을 꺼내 건넸습니다. 복돌이는 그것을 정중히 받아 입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복들이 아닌 선비 박수복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돌이는 고을 기반 천군후로 향했습니다. 기반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초선을 불러앉히고 말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초선이라 하옵니다. 기생 노릇은 어찌하느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만 빚만 없었다면 여길 떠났을 겁니다. 복돌이는 살짝 웃으며 품 안에서 둥근 물건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 같으냐? 초선이 살며시 만져보더니 놀란 얼굴로 말했지요. 이건 관인이 아닌지요? 그렇다. 나는 어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다. 초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사님이시라고요? 그럼 고을에 무슨 일로? 이 고을의 부정과 착취가 극심하다는 상소가 올라왔기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너는 최진사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 술에 취하면 뭐든 짓거리시는 분이지요. 마냥 어음 자랑도 여러 번 하셨고요. 그 어음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 복돌, 이는 진지하게 말했다. 너는 내 밀명을 도와야 한다. 이 일이 끝나면 내 빚은 내가 갚아줄 것이고 너의 앞날 또한 열릴 것이다. 초선은 잠시 말이 없더니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사다리. 그날 밤 초선은 약초를 다려 기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매화라는 다른 기생의 국에 몰래 그 약을 타놓았지요. 곧 매화는 배탈이 내 방에 누워버렸고 그 자리를 초선이 대신 들어갔습니다. 진사나리, 오늘은 제가 모시겠사옵니다. 허허, 공 대신 닭도 좋지. 술이 몇 순배 돌자 초선은 진사의 귀를 간지리며 물었습니다. 그 정말로 만냥짜리 진짜인지요? 허허, 누가 그런 걸 진짜로 쓰나? 죽은 선비의 글씨를 필사한 것이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내 방. 안, 작은 괴짝 속에 자물쇠로 채워놨지. 아무도 못 열어. 그 말에 초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반 대문 옆 매화나무 가지에 하얀 실 2겹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곧 복돌이를 부르는 신호였지요. 복돌이는 밤이 깊은 시각 진사댁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진사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풀고 괴짝을 열었지요. 그 안엔 무려 10뭉치가 넘는 어음과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그 가운데 마님 서방의 필체를 흉내낸 가짜 어음을 찾아내고 나머지 증거들과 함께 감쪽같이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복돌이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님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사람이라 불러준 첫 여인을 위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사나리. 초선에 눈빛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주저없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지요. 여기 들어있는 약초를 매화가 드실 국에 타거라. 그리하면 속이 뒤틀려 방을 나설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럼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최진사 옆에 앉겠군요. 그래, 그때 그놈이 어음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초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사나리. 그리고 제 빚 잊지 않으신 것이지요? 복돌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그날 밤 초선은 매화의 방으로 국 한 그릇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받아든 매화는 국을 다 비웠고 잠시 후부터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배를 부여잡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속이 뒤집히는구나. 의원을 불러야겠다. 초선은 매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편히 쉬세요. 진사나리는 제가 대신 모실게요.
그 시각 최진사는 이미 술이 얼큰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초선이 방에 들어오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지요. 오, 오늘은 초선이가 나를 받들어주는구나. 매화 언니가 속이 안 좋아 의원에게 갔습니다. 저더러 대신 오라고 하셔서요. 그래 공 대신 닭도 좋지. 초선은 살뜰히 술을 따르고 몇 마디 감탄 섞인 말로 최진사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진사아리, 요즘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장안까지 퍼졌습니다. 10,000냥짜리 어음을 소지하고 계시다던데 설마 진짜는 아니시겠지요? 허허, 세상에 그런 돈을 정직하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죽은 선비의 글씨를 조금 흉내낸 것뿐이야. 혹, 어음은 어디에 숨겨두셨나요? 혹시 잊어버릴까 걱정돼서요. 걱정 말거라. 내 방 안 괴짝 속에 자물쇠로 단단히 잠가두었지. 그 말을 들은 초선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최진사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골아 떨어졌지요. 다음 날 밤 복돌이는 기생집 대문 옆 매화나무에 묶인 하얀 실 2가닥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초선과 마주한 복돌이는 조심스레 묻습니다.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자물쇠에 채운 괴짝 속입니다. 방 오른편 장롱 밑에 숨겨져 있다 했습니다. 좋다. 잘했다. 초선아. 이 은공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복돌이는 다시 한번 선비의 모습으로 진사댁을 향했습니다. 달인 못이 뜬 시각 조용히 담장을 넘어 안채로 들어섰고 어두운 방 안에서 괴짝을 끌어냈습니다. 자물쇠를 풀고 괴짝을 열자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박선비 명의로 위조된 10,000냥짜리 어음도 있었지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과부들, 고을 백성들 이름이 적힌 거짓 어음들도 함께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복돌이는 그것들을 모두 품 안에 숨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기생집을 찾아갔지요. 선아, 지금부터 내가 마시는 술은 모두 최진사 앞으로 달아놓거라. 알겠습니다요? 복돌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을 내거라. 이 마을에 암행거사가 내려왔노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 사흘째 밤 취진사가 기생집에 나타나 복돌이 앞에 앉았습니다. 복돌이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최진사로군. 예, 그런데 당신은 내가 마시는 술을 왜 자네 이름으로 달았는지 모르겠느냐? 순간 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당신이. 복돌이는 허리춤에서 관인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 박수복이다. 진사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박으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어사아리 이놈이 몰라보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요. 복돌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놈의 죄는 박선비의 필체를 흉내내어 위조 어음을 만들어 과부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대역죄다. 그 하나만으로도 목이 남아나기 어렵다. 진사는 온몸이 떨리며 울먹였습니다. 어사아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당장 어음을 가져오겠습니다요. 지금 가져오지 못하면 내일 새벽 관하로 함께 가게 될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예? 예? 그러나 진사가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 확인한 괴짝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도둑이 들었단 말이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다시 기생집으로 돌아온 진사는 엎드린 채 말했습니다. 어사아리. 괴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없어진 것이옵니다. 복돌이는 차가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다시 꺼내어 박부인 댁을 집어삼키겠지.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놈이 새로 10,000냥짜리 어음을 써드릴 테니 그것으로 용서를 해주십시오요. 복돌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음이 진심이라면 받아두겠다. 진사는 밤새 떨리는 손으로 어음을 써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진짜 어음이었습니다. 진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절반 넘게 토해낸 것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그 어음을 조용히 접어 품에 베누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기생초선을 불렀습니다. 자, 이 어음은 너의 것이니라. 내 약속을 지켰다. 초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사하리, 이토록 큰 돈을 제게 주시는 것이옵니까? 그리 값진 일을 해냈으니 마땅히 받을 몫이다. 이제 너는 내 빚을 모두 갚고 새 삶을 살아라. 초선은 손끝이 떨리는 채로 어음을 품에 안았습니다. 전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다시는 이 길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하거라. 그리고 좋은 신랑 만나 잘 살아라. 초선이 떠난 후 복돌이는 다시 박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님은 안차에 조용히 앉아 계셨지요. 마님, 댁의 서방님 명의로 위조된 어음을 찾아왔습니다. 복돌이는 천천히 꺼낸 종이를 마님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서방님의 글씨를 흉내낸, 그리고 이것은 진사가 목숨을 담보로 써준 진짜 만냥 어음입니다. 이로써 마님은 모든 빚을 벗고 진사의 소나귀에서도 벗어나셨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말도 없이 복돌이에게 달려와 안기며 말없이 흐느껴 울었지요.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좋단 말입니까? 복돌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부디 이제는 웃어주십시오. 그날 밤 마님의 방 안에는 오랜만에 등불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최진사에 시달린 세월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마님의 눈물은 쉬이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외로움과 분함이 복들이 품 안에서 터져 나온 것이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건가요? 마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복돌이는 말없이 그 여인을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마님의 손이 복들이 뺨을 감싸더니 조용히 입술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 입맞춤엔 연모와 신뢰가 가득했고 그는 기꺼이 그 마음을 받아 안았지요. 그 순간 아니, 대낮에 무슨 짓들이요? 문이 벌컥 열리며 월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복들이 너는 나한테는 입 한 번 안 주더니 마님한테는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냐. 마님도 당황해 일어나려 했지만 월에는 이미 복놀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지요. 종놈 하나 때문에 양반의 체면이란 체면 다 어디에다 두셨단 말이요. 마님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월아, 내 체면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나는 복돌이를 사람으로 한 남자로 좋아하게 되었단다. 그러자 월도 울컥했습니다. 그럼 저는 복들이 곁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요. 밤마다 쑥죽 끓여주고 비 오는 날 집신 말려준 건 다 저인데 그 말에 복돌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월아, 나도 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일은 내 마음 하나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다. 너도 소중하고 마님도 내게 더없이 귀중한 분이시니라. 그런 마음 셋이 나눌 수 있겠소? 나는 이 복들이 아니 박수복을 향한 마음을 접을 수 없소. 박수복 그 이름에 마님과 월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수복 있는가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내밀자 진사댁 머슴 상덕과 함께 낯익은 사내가 보였습니다. 아니, 저 사내가 최진사, 복들이가 마당으로 나가자 최진사가 두 손을 모아 붙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사날이 이 못난 놈이 사죄하고자 직접 찾아왔습니다. 마님과 월이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사, 날이. 그제야 상덕이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아니라 우리 조정이 임명한 암행어사 날이시다. 그게 정말인가요? 마님이 숨죽여 묻자 복돌이는 조용히 관인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래요. 나는 본디 박수복이라 하며 주상 전하의 어명을 받고 이 마을에 내려온 암행어사요.
마님은 말없이 복돌이를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웃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 되셨구려. 처음 우리 집에 머슴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왠지 보통 사람은 아니라 월도 어정쩡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입도 못 맞췄던 것이요. 종놈이라 쓸데없는 감정 쏟을까봐 조심했던 것이요. 복돌이는 모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간 속이고 지낸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덕에 진사의 죄를 밝혀낼 수 있었고 이 고을의 백성도 더는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니 며칠 후 고을 한복판에서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신랑은 박수복, 신부는 박부인, 이제는 복부인이 된 분이지요. 새알심과 초선도 붉은 오룡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하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신방 안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새알심도 초선이도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두 사람을 첩으로 받아주십시오. 부인, 그 말씀 정말입니까? 네. 저 하나가 서방님을 다 품기엔 벅찰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 욕심부리지 않으렵니다. 그리하여 박수복은 부인 외에 새알심과 초선도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씩씩하고 성정 고든 첫째 첩, 하나는 다정하고 총명한 둘째 첩이었지요. 오늘 밤은 제 차례 아니옵니까? 초선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지. 작은 형님, 서방님은 어제 당신 방에 들렀소. 오늘은 내 반이요. 새알심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부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래? 다들 그만 싸우고 오늘은 서방님께 맡겨보세. 복돌이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내가 과연 암행 어사인가? 아니면 셋을 섬기는 삼행 어사인가? 그렇게 새 여인과 함께한 복돌이의 집은 언제나 온기가 넘쳤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밤이면 등불 아래서 새 여인의 자잘한 투덕거림이 이어졌지요.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그대는 새 여인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가? 복돌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하나에 담기지 않더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마음을 마음으로 아낀다면 셋이어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뒷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복돌이 말이야, 까치가 사마귀를 노리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호랑이가 있었지. 그래, 욕심부리다 망한 게 최진사고 사람을 살린 게 그 종놈이라지 않냐. 사마귀 박에선 눈앞에 이익에만 눈이 멀면 뒤에 닥칠 화를 모른다는 옛말처럼 그들의 이야기 또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새 여인의 품 안에서 아주 오래도록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었지요.